안녕하세요. 노무사 언니 김은영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으로 산재 보상받은 사연,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는데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인데요. 업무상 사고는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경우와 같이 외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요, 일하다가 이제 과로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졌다든지 이런 경우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없는 것이 가장 이제 베스트겠지만 이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그 피해자분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실제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희롱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피해자분의 주장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셨다면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텐데요. 이때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통지서는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닌 외부에 신고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면 그때 신고한 진정 자료,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소장, 진술조서,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에 대한 관련 문서가 있으시다면 아주 강력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학과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이러한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충격,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을 한다거나 직장 내에서 허위 소문이 퍼진다든지 이런 2차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자분은 더 곤란한 경우가 생기시는데요. 또한 대인 기피 현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어려우신 경우에 이때 경제적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산재 승인되면 보험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휴업급여와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업급여는 일을 못하는 동안 피해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이해하시면 쉬우신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면 산재 승인받는 기간 동안은 월급여의 70%인 210만 원을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재로 승인받은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선생님의 진단서나 소견서 기간만큼 산재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오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이 3개월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210만 원을 3달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치료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데 회사가 하는지,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자분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위치한 회사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근로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저희 산재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그 승인은 더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8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접수하시고 정신과 치료를 그만두시기보다는 승인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서 산재 요양기간을 길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 상담도 병행해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인데요. 산재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근로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서류가 제출해야 서류가 많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고요. 블로그 링크를 영상 제목 밑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산재 승인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장시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 신청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일을 하셨다면은 것만 확인이 되면은 퇴사 이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